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정민주입니다. 저는 빅데이터 센터에서 BDA 2.0을 기획하고 설계했고, 오늘 발표의 주제인 BDA 스튜디오의 백엔드를 개발했습니다. 1에서 2를 통해 BDA 1.0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2.0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BDA 스튜디오의 역할과 목표를 설명드리고, 3과 4에서 개발 과정에서 중점을 뒀던 요소와 프레임워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DA 1.0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BDA는 빅데이터 어시스턴트의 약자로 AI를 활용해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돕기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BDA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자연어로 챗을 하고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얻는 대화 상대는 AI 에이전트라고 불립니다. 기존의 BDA 서비스는 e스토어와 고객기기,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제공됐습니다. BDA 1.0에서의 서비스 목표는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연어로 질의하면 LLM 에이전트를 통해 SQL로 변경하여 SQL 원문과 함께 수행된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LLM에 자연어를 주고 SQL 변환을 요청하면 변환된 SQL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여전히 도메인 지식이나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정보 없이는 LLM의 자연어 SQL 변환 정확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스파이더 2.0 기준 최신 MOE LLM들조차도 평균 50%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0% 이상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품질 요구 사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어로부터 SQL을 정확하게 변환하는 LLM 에이전트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엑스퍼트의 지식을 바탕으로 도메인 널리지나 퓨샷 데이터를 주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메인 엑스퍼트는 어떻게 LLM 에이전트의 이와 같은 지식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BDA 1.0에서 이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도메인 널리지와 퓨샷 데이터를 에이전트에 프롬프팅하고 성능을 검증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수많은 개발자와의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지식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플랫폼과 툴을 이용하면서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단 하나의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 3개월, 즉 90일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기존 BDA 1.0이 e스토어, 고객기기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분석을 제공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BDA 2.0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인 BDA 스튜디오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도메인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와 퓨샷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성능을 평가, 배포하여 해당 도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클릭 평가 그리고 배포 시스템은 기존 에이전트 개발에 걸리는 시간 90일을 3분의 1 이상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BDA 2.0 시스템에서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개발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BDA 2.0의 이 같은 결과를 가능하게 한 주역은 바로 BDA 스튜디오인데요. BDA 스튜디오는 웹 기반 에이전트 플랫폼 서비스로서 엑스퍼트 인 더 루프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인 더 루프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AI 활용의 흐름은 사람이 검증하는 휴먼 인 더 루프 모델이 주류였습니다. 반면 2025년 현재는 금융, 의료, 법률과 같은 전문가 중심 산업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 선정과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AI와 코크리에이션을 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인 더 루프는 이러한 방식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BDA 스튜디오는 도메인 전문 지식을 요하는 빅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엑스퍼트 인 더 루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조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AI에 구조화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조직의 고유한 전문성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BDA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엑스퍼트 인 더 루프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단계를 거치는데요.
1. 에이전트를 만들고 바라보는 데이터셋을 선택한 후 2. 프롬프트에 들어갈 머테리얼에 대해서 작업하고 3. 이를 검증하기를 반복하고 4. 배포하는 것입니다. 머테리얼 작업은 3가지 하위 작업을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 컬럼 디스크립션은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데이터셋의 테이블, 컬럼 설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립션이 비어 있다면 채워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도메인 널리지 추가는 상식이 아닌 분야, 즉 특화된 지식을 상세히 제공하는 것인데요. BDC라는 키워드는 빅데이터 센터를 의미한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Question SQL 셋은 자연어와 그에 대응하는 정답 SQL을 말하는데요. 학습용인 트레인 셋과 테스트용인 테스트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유저 전이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는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에이전트가 분석할 데이터셋을 설정합니다. 지금 데이터셋을 설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게 되는 빛나는 원 속에 있는 AI 버튼은 모든 머테리얼 탭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충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데이터 증강을 돕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메인 널리지를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질문 SQL 작성에서 크리에이터는 테스트에 사용할 셋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는 모두 트레인 셋이 되어 퓨샷으로 적용됩니다. 화면의 토글 버튼이 테스트 셋을 지정하는 버튼입니다. 이밸류에이션 탭에서 런 버튼을 누르면 퓨샷이 학습된 에이전트가 테스트 셋에 대해 어느 정도 정답률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머테리얼 수정과 이밸류에이션 수행 과정을 거듭 진행하면서 보강해야 하는 요소를 짚어내서 매번 수정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AI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아이터레이션 횟수와 목표 정답률을 설정하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강하며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화면은 베이직 유저 전이의 이밸류에이션 결과인데요. 절반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죠. 크리에이터는 에이전트가 예측한 SQL과 테스트셋의 SQL을 비교할 수 있고 SQL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는 에이전트가 어떤 SQL에 강한지, 약한지 등을 파악하고 머테리얼 보강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앞선 베이직 유저 전이에서 AI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했는데요. 90% 정답률을 목표로 5회 반복 설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2회 만에 100%의 정답률을 달성해 종료됐습니다. 이처럼 크리에이터가 수행한 모든 실험 내용은 버전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수행한 버전들 중에 최적의 버전을 선택해 퍼블리시 버튼을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한 에이전트는 초대받은 사용자들만이 접근하여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개적인 데이터셋에 연결된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퍼블릭 에이전트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화면과 같이 카탈로그 화면에서 카드 형태로 보여지며 크리에이터가 아닌 사용자들도 권한을 신청하여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BDA 스튜디오는 유저 전이의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I의 어시스트를 받아 AI 에이전트를 직접 검증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BDA 스튜디오 개발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 개발 프레임워크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DA 스튜디오는 세 가지의 품질 목표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두 번째 성능, 세 번째는 유지 보수입니다. BDA 스튜디오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여러 데이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한해서 데이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BDA 스튜디오의 백엔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프론트엔드의 요청을 처리하는 스튜디오 서버, 두 번째 부분이 이밸류에이션과 AI 옵티마이제이션을 담당하는 워크플로우, 세 번째 부분이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에이전트 플랫폼입니다. 워크플로우와 AI 에이전트는 BDA 스튜디오의 백엔드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서버는 BGS를 통하여 권한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퍼블릭 에이전트의 대화를 시도할 때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에이전트가 쿼리를 시도하는 데이터셋에 대해 권한이 없다면 접근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LLM과 연관된 보안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챗을 하는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있는 에이전트 플랫폼은 그 속을 살펴보면 여러 기능을 하는 LLM 에이전트로 쪼개어져 그래프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연어를 SQL로 바꾸어주는 부분,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증강해주는 부분,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향상시킬 데이터셋을 생성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때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내부 LLM인 가우스 O 모델을 사용하여 외부 LLM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적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DA 스튜디오는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에이전트에 접근하거나 이밸류에이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량 동시성이 보장되는 고를 백엔드 스튜디오 서버의 구현 언어로 채택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고의 고루틴과 채널은 LLM 기반 워크로드의 핵심인 스트리밍, 병렬 처리, 순서 보장 구현을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높은 프로덕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밸류에이션과 AI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병렬 실행과 스케줄 최적화가 가능한 에어플로우를 사용해 워크플로우를 개발했습니다. 에이전트 플랫폼에서는 BDA 1.0과의 연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랭체인을 통한 에이전트 그래프를 구현하였는데요. 이때 랭스미스를 이용해 랭체인 그래프 및 에러 로그를 시각화했고 디버깅을 최적화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DA 스튜디오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미해결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DA 스튜디오는 갓 태어난 플랫폼으로서 실제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유저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다룰 수 있는 도메인의 종류를 더욱 확장해 더 많은 수의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에이전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BDA 스튜디오 과제에서 엑스퍼트 인 더 루프의 정점은 데이터를 고정시켜 놓은 채 에이전트의 성능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BDA 스튜디오에서의 실험과 검증을 통해 도메인 데이터를 더욱 분석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자동화하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널 웨이트를 줄이거나 컬럼 이름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표준화, 중복 데이터 제거 등 보다 복잡한 일들을 좀 더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AI 에이전트의 자연어, SQL 변환 정도를 높이기 위해 AI가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데이터 스키마를 변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메인 엑스퍼트는 데이터 분석에 더욱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비전문가들에게도 데이터 분석의 친화적인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BDA 스튜디오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가진 누구라도 에이전트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탄생할 에이전트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